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97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항상 똑같지만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멘트는 397회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예, 맞아요. 첫 번째 멘트. 아, 근데 이게 약간 근황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어차피 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상 생활이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일하거나 집 가거나 뭐 다 이동 반경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비슷한 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가요? 네.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좀 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요즘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름 쪽 얘기들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뭐 필름의 특성, 뭐 어떤 필름이 좋냐 이런 것들 쭉 얘기해드린 방송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요약을 해갖고요. 감도, 필름에서는 이제 ASA, ISO 같이 쓰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DIN, ASA는 이제 미국 규격이고 ISO는 국제고 DIN은 독일. 표기만 이제 좀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감도 100짜리 하고 그다음에 400짜리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주저리 라디오 방송식으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필름을 좀 몇 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좌측에는 E100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감도 100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지크롬 프로비아 100F라고 적혀 있죠. 네. 저것도 감도 100짜리. 오늘은 안 나와도 되는 건데 제가 그냥 3개 찍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찍어놨습니다. 짝을 맞추죠. 네, 골드 200. 그리고 쟤는 이제 감도 200짜리.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게 400. 후지, 필름 400. 요렇게 제가 이제 4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100짜리, 200짜리는 우리가 보통 감도라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감도가 그냥 보통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고요. 400짜리 이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감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100 밑으로 50, 25 이런 필름들도 존재를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필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필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부터는 이제 100하고 400하고의 딱 그 두 가지만을 놓고 기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입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입자요? 네, 필름의 입자 또는 필름의 입상성. 요거는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에서만 들어봤던 그런가요? 필름에 이제 입자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만큼 고우냐 거치느냐. 입자가 고운 거는 감도가 낮은 게 고와요. 그래서 우리는 입자가 곱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사진용어로 밀입자라는 말을 써요. 밀입자. 그 다음에 입자가 굵다. 요런 것들을 우리는 조립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곱고 어느 게 굵으냐 봤을 때는 감도가 낮은 100짜리가 입자가 곱고 감도가 높은 400짜리가 입자가 굵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필름에는 할로겐이나 은이 있거든요. 그게 은 입자가 굵을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감도인 400짜리가 은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굵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름에서 콘트라스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 그거를 우리는 경조라고 말을 하거든요. 필름에서.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약하다. 그런 걸 우리는 사진용어로 연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면 콘트라스트가 어느 게 강한 거냐? 감도가 낮은 100짜리가 강해요. 400짜리는 콘트라스트가 약해요. 이거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자가 곱고 굵은 것도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곱고 얘가 콘트라스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필름이 좋은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용도로 쓰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굳이 따진다면은 해상력이라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필름에서. 그러면 해상력이 좋은 건 어느 거냐? 그러면 감도 100짜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고감도인 400짜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도는 보통 25, 50, 100
200, 400, 800, 1600, 3200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로 나가잖아요. 이 부분들을 표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SO라는 거로 표시할 수 있고요. ASN, DIN. 이제 필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앞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SO 100 또는 ASA 100, DIN 뭐 2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독일 규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이 필름에서 입상성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흔히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입자의 개념하고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입상성은 뭐냐면은 보통 입상성이 좋다? 입상성이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교과서에 딱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화상을 확대하게 되면 균일한 농도를 가진 부분에 알맹이가 보인다. 이 패턴의 형태나 모양. 이거를 우리는 입상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확대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흑백 필름에서 트라이엑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TMAX 400이라고 있잖아요. 걔의 입자의 모양이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필름에서 해상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해상력이라는 거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사방 1mm 안에 몇 개의 선을 그을 수 있느냐의 척도를 우리는 해상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필름에는 감색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것이 빛에 대해서 느끼는 성질을 우리는 감색성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게 가시광선 안에서 촬영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400에서 대략적으로 700 나노메타가 가시광선인데, 청감성이라는 필름이 있어요. 청색까지, 블루. 블루 센시티브라고 그러는데 500 나노메타까지만을 촬영. 그 이상은 검게 남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이게 이제 청감성 필름이고요. 그다음에 정색성 필름. 노란색 600 나노메타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멀티그레이드 페이퍼? 그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정색성이라고 그랬고, 가장 끝인 700 나노메타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필름은 거의 다가 전 정색성 필름이에요. 팬크로매틱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가시광선에 대응하는 필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길어지는 게 적외선 필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필름만 보여주고 저희가 얘기를 했군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준 게 이제 필름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때 고온 100짜리를 쓰고 어느 때 400짜리를 쓰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흑백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흑백으로. 요즘은 이제 칼라 필름 작업들을 잘 안 하고 이제 있는데, 왜냐면 슬라이드 필름 자체가 나오는 것도 종류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는데, 상호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100짜리 필름을 쓸 것 같아요? 400짜리 필름을 쓸 것 같아요? 저요? 흑백으로 촬영을 한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촬영을 하면은 저는 400. 이것도 힘든데요? 힘들어요? 예, 100. 근데 100은 입자가 100짜리. 곱고 저기 400짜리 입자가 좀 굵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입자 말씀해주신 입자로만 따지고 보면은 좀 고운 거를 더 선호해서 100으로 찍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들 많이 촬영하시고 입자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인물 사진에서 콘트라스트가 강한 것보다는 조금 연조기를 띠는 것들이 좀 더 부드러운 묘사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자와 별개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꼭 100짜리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400짜리 필름을 저는 사실 많이 써요. 그리고 뭐 트라이엑스 400 필름들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촬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400으로 촬영을 해봐야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럼 너 티맥스 400하고 트라이엑스가 이제 감도 400이에요. 예. 그거 했을 때는 어떤 필름부터 쓰느냐, 그럼 저는 누누이 필름 얘기해 줄 때는 트라이엑스를 많이 쓴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입상성의 이런 문제들, 나중에 입자가 커졌을 때의 패턴, 이런 것들이 저는 트라이엑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요런 것들이었죠. 작은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핫셀브라드라든가 펜탁스 67이라든가 중형에는 요런 말려있는
요런 120mm. 120평 필름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4인치, 5인치 필름. 5인치. 대형 카메라에 폴더에 넣는 이게 5인치 필름이거든요. 여기 한쪽 면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여기 한쪽 면은 반짝반짝거리죠. 예. 그 다음에 뒷면을 보면은 반짝반짝거림이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없죠. 예. 베이스면이 요 면이고요. 유제면이 그 반짝반짝거리지 않는 것이 유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에 앞과 뒤를 구분할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베이스면, 그렇지 않은 반대쪽이 유제면. 그 다음에 요 끝에 보면 홈이 되어 있어요. 홈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4호 카메라들은 홀더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홈은 왜 파놨냐면 이걸 노치 코드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떤 몇 자리 필름이냐에 따라서 요 홈 파진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치 코드를 갖고 암실에서 필름을 넣을 때 요거를 자꾸 없으면 얘가 어디가 막면이고 어디가 베이스인지 예, 모르잖아요. 그거를 표시해갖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할 때 표시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필름 복잡한가요? 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오늘 설명 들으면서 더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뭐 이래서 감도 ISO 100이나 400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감도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곳에서 만약에 찍을 거면은 그냥 400 필름을 쓰고 좀 뭐 밝은 낮에 찍거나 약간 이러면은 100을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맞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뭐 인물사진 찍을 때 100을 쓸 거냐 400을 쓸 거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 있는데 조명을 쓰면은 또 이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100 써도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400짜리 써도 그런 뭐죠 콘트라스트를 낮게 해가지고 좀 강하게가 아니라 반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아 따져봐야 될 게 감도뿐만 아니라 뭐 일상성도 네네. 따져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필름을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필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럼 그 특성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흑백 필름 같은 경우는 입자가 거친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디지털에서는 노이즈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거친 느낌이 노이즈는 이제 좀 뭐 색깔도 그렇고 뭐 그게 어쨌거나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고 오히려 흑백이나 이런 필름 쪽에서는 입자를 거칠게 하기 위해서 증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은 내가 사진 작업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편적으로 쓸 때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럴 때 이런 거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저감도 쪽으로 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풍경 사진을 내가 찍는다? 그러면은 작은 필름보다는 중형보다는 대형 필름 쪽을 쓰는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뭐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 아까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100짜리를 쓰셔도 되고 400짜리를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입자들도 그렇고 입상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필름들이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 생산되는 필름들은 한정적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듣도 보도 못한 필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전에 굉장히 난 그 데이터들은 안 내봐서 모르겠어요. 요즘 것들은 요즘 나온 필름들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것들을 데이터를 내보면은 굉장히 뛰어나요, 필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거리 스냅을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감도가 한두 스톱 높은 거. 흑백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코닥으로 따진다 그러면 트라이엑스나 티맥스 400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라데이션이라든가 개조 면에서 이런 면에서 100짜리보다는 400짜리가 훨씬 더 사용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감도 100짜리보다는 400짜리가 두 스톱을 더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시간 단위당 조리개든 뭐든 하여간 두 스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면들. 그 다음에 400짜리 필름을 갖고 증감을 해갖고 두 스톱 증감하면 1600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입자의 모양 패턴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름 사진을 할 때
감안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이제 100이냐 400이냐 했을 때 그런 차이점들 그렇게 정의한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노출을 측정할 때도 이제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E100이라고 그러고 맨 위에 좌측에 E100이라고 써 있고 맨 위에 E6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포지티브. 네. 그 다음에 프로비아 100F 이것도 포지티브 필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골드 200, 그 다음에 후지 필름 400짜리 이건 네거티브 네거티브. 필름이에요. 포지티브 필름하고 네거티브 필름하고는 노출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거티브 그게 흑백이든 칼라든 네거티브 필름은 안부에다가 노출을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필름은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면은 얘는 조금 그래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래서 포지티브 필름은 하이라이트에다가 측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네거티브가 내 카메라에 꽂혀져 있느냐? 그러면 측정을 할 때 보통은 뭐 그렇게 크게 실패할 일은 없지만은 안부 쪽으로 노출을 맞추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슬라이드 필름을 내가 필름에 카메라에 꽂혀져 있다? 그렇다면 노출 측정을 할 때 하이라이트 부분 측정을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성들 좀 알고서 선택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생활 하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마련해 봤습니다. 상훈이 필름 사진 많이 찍죠? 필름이요? 네, 많이 찍는데 지금처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진지하게 찍는 거는 디지털인 것 같고 필름은 그냥 재미용으로 찍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우리가 사진에 영향을 미칠 때 필름 카메라는 렌즈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게 또 니콘, 캐논, 미놀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달라요. 렌즈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렌즈의 콘트라스트, 샤프니스, 해상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 필름의 궁합, 또 오늘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에 따라서의 궁합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고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필름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필름을 해고 현상을 하잖아요. 현상도 그렇고 인화도 그렇고 인화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것까지 통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편하게 쓰자. 현상액도 D76 쓸 거야, HC110 쓸 거야, 뭘 쓸 거야에 따라 또 특성이 다른 거고, 그거를 1대1로 타서 쓸 거야, 원액 쓸 거야, 뭐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잖아요. 온도 몇 도로 할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거에선 디지털 카메라보다 불편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재미있는 특성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나만이 필요한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쪽의 변수들이 어쩌면 장점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그냥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이제 11월도 다 가네요. 올해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다음에 12월 달에 한 달이면 올해 다 가죠. 그렇죠. 어쨌거나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 생활 하는데 저희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